As soon as I could afford it, I hired other people to make my paintings. Why? I just don't think it's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hat the end result is exactly what I want. Even if it's not your hands doing the work? Well, I mean, I feel like it is my hands doing the work. It doesn't matter whether I actually physically do the work or not, as long as I'm making sure that the end result is what I want.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데미안 헐스트가 마지막으로 직접 작품을 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데미안 헐스트는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작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수들의 도움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헐스트에게 위탁이란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나타내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컨셉, 즉 아이디어가 항상 작품을 만드는 물리적인 행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헐스트는 1500점의 스팟 페인팅 중 단 5점만 직접 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자신의 작품에서 작업의 난이도와 특성 때문에 그가 직접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조스들이 실크 스크린을 제작하던 앤디 워홀의 화실인 팩토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예술가의 역할을 감독에 가깝게 변화시켰는데요. 헐스트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자신의 디자인을 실행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자신의 디자인이 만드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루벤스나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거장들은 의뢰받은 작품의 모든 부분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조수가 맡았죠. 당시의 화실이 표준 모델이었고 조수들은 거장의 스타일을 매우 정확하게 재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도 한때 로키오의 조수였죠. 예술가들이 자신의 기술을 터득한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좀 더 고립된 예술작품 제작 방식으로의 변화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이 분놀림과 자연으로 직접 나가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개인의 개성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헐스트가 하는 일은 전통과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의 회귀에 가깝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에 대한 수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의 조력자에 대한 의존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헐스트는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조수 63명을 해고했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은 아웃소싱이 그의 작품의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닝은 왕립 아카데미 전시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작품은 작가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라는 라벨을 붙인 것으로 보아 실제로 그러한 비평가 중 한 명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호크닝은 이 지적이 헐스트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만 분명히 그의 말에는 뼈가 있죠. 헐스트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 중 스팟 페인팅이나 나비 만다라처럼 가장 성공적인 작품조차도 때에 다른 조수들에 의해 제작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 죽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나 신의 사랑을 위해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개념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그의 작품들은 작품을 준비하고 조립하는 데 여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헐스트는 각 작품에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이 담겨 있다고 굳게 주장하는데요. 그는 모든 스팟 페인팅에는 나의 눈, 나의 손, 그리고 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에게 예술가의 역할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며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을 건축가에 더 가깝게 여깁니다. 건물의 모든 벽돌을 직접 쌓지는 않더라도 그의 디자인이 없었다면 그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은 제프 쿤스를 비롯한 현대미술계의 다른 거장들도 공감하는데요. 제프 쿤스의 부는 헐스트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그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물리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예술가 모두에게 완성된 작품은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만 모두 작가의 생각으로 완성됩니다. 헐스트가 협력자들을 숨기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그는 오랜 조수였던 레이첼 하워드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는데 레이첼은 자신이 함께 작업한 최고의 스팟 페인팅 작가라고 칭송했습니다. 레이첼은 또한
두 사람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스튜디오 밖에서도 여전히 존경받는 예술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헐스트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는 현재 꽃그림 시리즈를 반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과연 중요할까요? 많은 수집가들과 헐스트 자신에게도 분명히 답은 아니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캔버스에 붓질을 하거나 종이에 손을 대는 것보다 작품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와 도발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시스템은 예술가의 기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신념 체계, 상품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 모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예술 작품을 즉시 만들어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도 NFT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에 헐스트가 조수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식은 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거장 예술가, 개념적 도발가 또는 단순히 노련한 사업가로 정의하든 데미안 헐스트가 21세기에 예술을 만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독창적인 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천재적인 예술가로 칭송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조용히 외진 화실에서 그림의 진정성만을 찾으며 외로이 그리는 화가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술로 도발하는 대담한 사기꾼이자 도전자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